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썰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남들보다 대학 빨리 가고 싶으면은, 이 방법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 제가 이제, 계속 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여러 부류의 아이들을 만나 봤어요. 뭐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 뭐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나 태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뭐 특목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친구들이 검정고시 준비하고 검정고시 점수로 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편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제 경험에서 이 방법도 정말 대학 빨리 가고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썰을 좀 풀어볼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설명해 줄 것도 많고 케이스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오늘 내가 얘기하는 이런 케이스들 말고도 되게 많을 것 같아. 생각만 잘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준비하느냐, 내가 몇 살 때부터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 우선은 실력이 돼야 돼. 음. 그래서 종류를 우선은 알아보면은, 우선은 검정고시를 우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대학을 가려면은 고졸 학력이 이상의 학력이 돼야 되니까.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서 어?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어찌 됐건 고졸 학력이 필요하니까 검정고시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대학을 정시로 갈 건지 수시로 갈 건지 정시라 함은 우리가 수능을 봐서 세 개의 학교 가군, 나군, 다군에다가 지원을 하는 형태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봐도 여섯 군데까지 넣을 수가 있어. 대신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산출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지. 그리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뭐 수능 점수보다는 내가 뭐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방송대 쪽으로 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업 전문 학교나 뭐 온라인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같은 거 그런 데서 학점 은행제를 어, 잘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편입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직업 전문 학교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가려면은 검정고시 고졸까지 가야 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이제 중학교 안 가고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수시가 됐건 뭐 방송대가 됐건 학점은행제가 됐건 그걸로 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바로 진학하면 남들 대학 갈 때 대학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예를 들어주면은 한 학생은 그 직업 전문 학교를 간 거지. 검정고시를 보고 직업 전문 학교로 가서 학점은행제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학점을 다 취득했을 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나이였어.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편입을 대학교 3학년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같은 또래 친구들이 고3 때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한 방에 붙는다면 한 방에 붙는다는 가정하에 이 친구는 대학교 3학년이 되는 거니까 어,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는 한 3년이 빠른 거죠.
그리고 어떤 한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를 해서 그 점수 갖다가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할 때 대학교 1학년으로 가서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준비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중졸 검정고시랑 고졸 검정고시까지 패스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실력이 안 돼. 그리고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여러 번 보기는 하는데 1년 동안 해서, 그리고 필수 과목하고 뭐 선택 과목도 있고, 뭐 패스한 과목은 다음에 시험 안 보고 다른 과목만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이제 패스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머리가 있는 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기초가 있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런 장단점은 있다라는 거야.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대학을 빨리 가라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니까, 확신이 쓴다면 도전해봐도 되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음. 장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남들보다 빠르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그 학창 시절의 어떤 추억 같은 거는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학창 시절의 추억도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사회성이야 뭐 대학 가서도 어? 기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뭐 학교 다닌다고 해서 소심한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짜여져 있는 그 갑갑한 그 교육 과정을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디 가든 뭐 인사 잘하고 싹싹 해가지고 어디 가서든 이쁨 받는 친구들은 뭐를 해도 어,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음. 이렇게 해서 대학 간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이제 고민은 그거지. 같은 학년이지만, 같은 학번이지만, 너무 애기 취급한다 이거지. 그리고 동기들이 뭐, 개강 파티나 이런 거를 갔을 때, 술도 먹고 이러지만, 자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눈치 보인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과 동기인데 왜 막내 취급을 당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있고, 후배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뭐 내가 대학교 2학년이야. 근데 1학년에 오수한 형이 후배로 들어왔어. 어? 그 형은 반말 깔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족보 때문에. 음. 1학년인데 2학년한테 반말해. 막 4학년하고 동갑이야. 그럼 4학년들은 딱 자르지. 너랑 나랑은 학번이 다르다. 여긴 대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을 긋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진짜 바로 윗선배이기도 한데, 그거는 진짜 관계 잘 잡아야 돼요. 나도 재수했지만 나는 위에 선배들한테 무조건 선배 선배 이랬어. 님자는 안 붙인다 그랬어. 완전 극존칭이니까. 왜냐면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은 친구잖아. 그래서 뭐 친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뭐
말 놔도 돼. 말 놓자. 우리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또 족보가 또 꼬여버려요. 나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한테 내가 재수해서 니네들보다 한 살 많지만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대신 쌍욕만 하지 마라. 그건 좀 기분 나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지금도 뭐 반말하고 그렇거든. 그리고 선배들도 선배 하다가 졸업하고 딱 만났을 때 동창회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야자 까고 막 이랬지. 그런데도 졸업했는데도 족보가 좀 이상해져서 그래도 선배는 꼭 붙였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런 단점들도 보완이 분명히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보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정시로 가. 정시를 가려면 수능을 봐야 돼. 이거 되게 어려워요. 검정고시 수준에서 수능을 본다? 우선 검정고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검정고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초졸인 경우죠.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필수 과목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하고 선택 과목으로 해서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필수 네 과목하고 선택 두 과목하고 해가지고 여섯 과목을 이제 봐야 되고 합 총합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평균이. 그리고 과목당도 60점이 넘어야 돼. 그래서 다른 건 다 100점인데 40점이 있어. 그 40점짜리는 60점 넘길 때마다 다시 시험을 봐야 돼. 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했었는데 이게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시험이 2번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이었나? 가을에 한 번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8월에 있었고 2월에 있었고 2번인 걸로 아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요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그 사업, 주요 사업이라는 어, 거기에 들어가면은 국가고시에 있어요. 이거 검정고시 국가고시예요. 무시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졸 상황에서 볼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에다가 선택으로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요 5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필수까지 해서 6과목 그걸로 이제 패스해야 되는 거고 이게 과목이 같아도 범위는 달라요. 중졸 같은 경우 초졸 한 다음에 초졸 관련돼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범위가 되는 거고 중졸 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 1, 2, 3학년 거다. 고졸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범위에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고졸 같은 경우에는 7과목이에요. 필수로 6과목, 선택으로 1과목. 선택은 중졸하고 똑같은데 필수에서 이제 한국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6과목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준비하는 친구들 보니까는 뭐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 시험에 아니면 그 다음 해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시험에 못하는 걸 집중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수학 과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월 정도 배우면 80점 넘기더라고. 근데 이걸로 대학을 갈 거면 뭐 그냥 잘 보는 게 좋아요. 음. 이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산출을 하거든. 그리고 시험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어가지고 한 4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
40분씩 시험 보고 40분 3번에 나머지 4, 5, 6, 7교시가 30분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시간표가 아예 짜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얘네들 과외 해줄 때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해줬어요. 아침이 2교시거든, 수학이. 10시에서 10시 40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분 쉬고 40분 시험 보고 20분 쉬고 뭐 요런 패턴이거든. 점심시간도 물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필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뭐 과목당 초졸은 20문제고 중졸 고졸은 25문제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초졸은 5점, 중졸 고졸은 4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60점을 넘겨야 된다. 근데 이거 갖다가 또 대학을 가시려면은 고득점을 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 검정고시에 대해서 봤으니까 검정고시 본 다음에 정시 가는 거 많이 힘들어요. 머리가 있는 분들이나 기초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배우고자 하는 게 그냥 학교 머리는 있고 학교 다녔으면 정말 공부 잘했을 만한 학생들은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가도 괜찮아.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 정시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검정고시를 잘 봐서 수시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로 해서 산출하는 거지 내신을. 그래서 무조건 얘네가 100점 맞았다고 해서 내신에 1등급 주지는 않아요.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틀려, 대학교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어딘지, 거기에서는 이 내신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막 전화 문의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다 찾으려니까 너무 많아. 학교마다 너무 틀리고. 근데 100점 만점에 검정고시를 만약에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보통은 2등급은 줘. 1등급 주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내가 찾아본 거는. 나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위주로 이제 찾아봤었는데, 뭐 전문대는 이런 수시 전형이 검정고시 수시 전형이 또 따로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예, 이렇게들 많이들 가요. 내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얘기 들어보면은 한 100명 정도 정원에서 자기처럼 온 학생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관리만 잘하면은 전문대 같은 데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 거고, 검정고시 점수도 그렇고 좀 그렇다. 근데 대학교는 가고 싶다. 그러면 방송대를 추천을 해요. 검정고시 봐서 방송대를 추천하는 이유가, 방송대는 이렇게 시험 볼 때만 가서 보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험들이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어. 방송대.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수업 듣고,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선배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전공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또 지점이 있어서 만약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럴 때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방송대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있거든. 스터디 뭐 이렇게 그룹 짜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나눔의 연대 같은 것들도 잘 되니까 방송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방송대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 뭐 학위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이런 생각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학사 학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국어 국문학과도 있고 영어 영문, 중어 중문, 프랑스, 일본어, 뭐 법대도 있고 경제 경영학과, 행정학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 나는 공무원 되려고 행정학과를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에서는 꼭 대학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 행정고시 볼 건데 굳이 뭐 대학을 나중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 취업을 먼저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든 아니면 검정고시 봐서 그닥 이제 고졸 딴 다음에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되고 그지?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되고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적이 안 되고 지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방송대가 이런 데고 방송대는 직장 다니면서도 학사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문대를 나왔건 아니면 고졸이건 고졸 검정고시를 취득했건 직장 다니면서 방송대를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과가 되게 많아. 교육학과도 있고 청소년 교육과도 있고 그런데 유아교육학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점은행제죠. 검정고시에서 고졸 학력을 가진 상태에서 아니면은 그 검정고시를 보는 과정에서도 학점은행제를 들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학점은행제가 뭐냐면 어, 그 평생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그 1995년도에 이제 생겨난 건데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대학 제도를 만들고자 이제 얘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필요한 학점을 미리 들어놓는 거지. 그래서 그 학점을 은행처럼 모아놓는다 이거야. 근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은 이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 내가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부도가 난 거야. 이 업체가 없어진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각 대학에서의 사이버 대학이 그래도 좀 공신력이라는 게 있잖아. 응?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가서 기술 배워가면서 수업 듣고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를 이렇게 해서 모아서 공대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고졸 이상이면은 나이랑은 상관없이 가능한 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중졸 고졸 검정고시 패스하고 이거 학점은행제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을 하고 학사 편입이 쉽지가 않아요. 편입 수학 편입 영어가 토익 수준이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공업 수학 수준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송대를 간 다음에 학사를 따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석사 박사 가는 거지. 음. 근데 방송대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없을 때는 편입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전문대 가서 전문학사를 따는 것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렇게 최연소 석사 박사에 도전하는 학생들한테는 추천하는데 편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도 제가 가르쳐 봤었는데 편입 수학이 쉽지가 않아. 이 고졸 검정고시 준비했던 거에 진짜 대여섯 배는 더 해야 돼. 미적분까지 하고 공업수학까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편입학원 다니기에는 또 가격이 또 세고, 그리고 문도 좁아 편입은. 이게 3학년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편입이라는 게 좀 그래.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제도라서 그렇게 정보도 많이 없어. 목표를 근데 확실하게 두고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학점은행 제도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데, 오프라인은 비용이 온라인보다는 한 4~5배 비싸. 왜냐면은 뭐 건물도 이용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만약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은 막 뿌리면 되잖아.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그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오프라인 하면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학생들만 가르쳐야 되니까 확실히 등록금이나 이런 게 훨씬 비싸지. 그래서 온라인을 할 거면 온라인을 추천해드리고, 시험 볼 때도 괜찮을 거예요. 온라인이면 오픈북 해도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전문 학사가 있고 일반 학사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학점은행제로 해서 편입으로 간다, 뭐 이랬을 때 우선은 뭐 어찌 됐건 다 최초는 검정고시고 최종은 대학이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던 애들이. 근데 이제 전문 학사랑 뭐 일반 학사랑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전문대 나와서 2년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 학사라고 하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사를 이제 학점은행제로 이제 할 거면은 2학기 과정밖에 안 돼. 8개월이면 끝나. 정말 빠르죠. 그죠? 응. 그리고 일반 학사를 하고 싶어. 그럼 일반 학사를 우리가 일반 대학에서는 4년이잖아요. 근데 이거 학점은행제 부지런히 하면은 3학기 과정으로 해서 1년 2개월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학기 과정이 4개월인 거고 방학이 없어. 막 들어도 돼. 1학기 거 끝났으면 바로 2학기 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전문 학사는 8개월, 일반 학사는 1년 2개월이면 따버리는 거야. 괜찮죠? 대박이지. 응? 남들 4년 다닐 동안 1년 2개월이면은 끝나버리잖아. 그렇게 해서 일반 학사를 따서 편입을 3학년으로 해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지. 학사 편입이 오히려 날 거야. 응. 이렇게 해서 대학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대학이 아니라 솔직히 뭐 대학 나와서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거보다는 뭐 고졸로 나와서 실업계 해서, 난 솔직히 실업계 나왔다고 해서 어? 그 사람들이 어?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난 그 사람들도 뭔가 집안 사정이나 개인의 어떤 꿈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다라고 생각해서 존중을 해주는데, 뭐 고졸 이상 학력이라면 실업계든 인문계든, 그리고 검정고시도 상관없어. 우리가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생산직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대학 나와서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전체 졸업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5%도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뭐 관련 직종까지 하면은 퍼센트가 올라가겠지만, 자기 전공을 살려서 대학교 때 배운 거를 써먹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영업사원이야. 영업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 앉아서 기획을 하고 뭐를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육 전공해가지고 여행사에도 들어갔었는데 여행사 들어가서 기획했었는데 여행 기획하고 교육여행 기획하고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그죠?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나쁘진 않잖아. 연봉 괜찮던데. 삼성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고등학교 때 대신 관리 잘해야지. 어? 뭐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도 괜찮잖아. 요즘에 커피숍 잘 되는 데니까. 그리고 뭐 CJ에서도 많이 뽑고 오리온, 하림, 제일제당. 제일제당도 뭐 CJ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반도체, 어? 뭐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저런 데도 있잖아. 삼성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뚜기 같은 데서도 뽑고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뽑는 데를 지금 얘기한 거야. 스펙 없어도 합격이 가능해. 예.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있지.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나중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에휴, 이런 데는 이 새끼들은 진짜 잡놈들이다 잡놈들. 저런 다음에 그냥 일만 부려먹다가 요즘에 뉴스도 나오잖아.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켜주고 계속 일 시키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뭐 계약직으로도 많이 뽑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뭐 학점은행제가 됐건 방송대가 됐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공부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꿈을 뭐 지금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아 나는 꿈이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큰일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뭐 계속 바뀌는 게 꿈이고 목표 아니야? 그거를 굳이 뭐 미리 정해서 가면은 더 동기부여도 되고 좋겠지만 아니어도 우선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공부가 됐건 능력이 됐건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꿈이 생겼을 때 골라서 가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학을 안 가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우선은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거야.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고3 됐을 때 아니면은 수능 보고 나서 꿈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때 돼서 성적 안 돼서 못 골라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우선은 성적은 좋아 놓고선 보자 이거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꼭 생산직으로만 가야지가 아니라 생산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학교들 그런 회사들도 있어. 그러면 회사 돈으로 가도 되고 야간에 이제 퇴근해서 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또 빼주기도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는 길은 굉장히 많으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란 말이지. 뻘짓하지 말고. 아시겠죠? 음.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괜찮은 썰이 있으면은 가끔 이렇게 해서 한번 툭툭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정 하셔서, 예, 좋은 결과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